네, 다음 주도 역시 관세, 특히 미중 협상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보다는 중국 위안화 환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여전히 관세 이슈가 좀 활활 네. 주요한 이슈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와도 좀 비슷한 양상인 듯도 보이는데, 네. 그리고 또 한국주 역성장이 되었고,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이런 거 이슈 위주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장의 메인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관세도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좀 미국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슈가 나왔냐면은 그냥 단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뭐 자르려고 지금 뭐 계획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원래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과 좀 독립된 그렇죠. 다른 이제 독립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정치권이 좀 연준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뉴스도 굉장히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많이 움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어느 정도의 좀 쇼맨십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연준 의장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좀 확률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법 같은 걸 뒤져봐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을 자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사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금리까지 높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좀 금리를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의미로 좀 해임 카드를 좀 쓴 거다. 그쵸.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거의 관세 이슈. 네. 지금 또 중국 쪽과 관세 협상이 진짜 진행됐냐 안 됐냐 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중국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다행스럽게도 한미 관세 협정이 또 있었죠. 네.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오고 갔는지는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번 회의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뭐 앞으로 이제 뭐 7월에 사실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가 되는 날인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전까지는 어떤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145%의 고율 관세를 때리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던지 네네. 저번에 이제 또 뉴스를 보면 최대 50에서 뭐 한 65%까지 관세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논의 중이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네. 중국 쪽에서는 나는 미국과 협상을 한 적이 없다. 협상을 할 거면 미국 쪽에서 먼저 중국에 존중을 보여야 된다. 또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면서 네. 사실상 미중 협상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 1분기 역성장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2025년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2% 감소했죠. 네. 마이너스 성장률 역성장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경기가 네.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던 거는 사실상 좀 쇼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GDP가 발표된 날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네. 원화가 약세였던 거죠. 네. 이게 근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것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은 수출이 안 좋아서 성장률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네. 소비나 투자,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안 의외네요.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우려가 되는 거는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성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시점은 4월부터잖아요. 관세 이슈가 그쵸. 좀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쵸. 예, 그런 결과 아직 합시다. 관세 폭탄을 맞기 전에도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으니 네네. 앞으로 2분기, 3분기 성장률은 걱정된다. 그렇죠.
뭐 내수가 회복되면은 뭐 서로 상쇄가 되겠지만 내수도 부진한데 수출까지 안 좋아진다. 그럼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뭐 저희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좀 잘 풀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적표인 네.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좀 단기간에 원화가 좀 강세를 받기에는 중국 쪽 이슈도 있고 네, 맞습니다.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주요한 이벤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우선 수요일에 미국의 1분기 GDP가 나오고요. 네. 목요일에는 4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또 고용 지표, 중요한 지표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미국 지표가 단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에 시장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금요일에 나올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 전반적인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GDP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요.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 최근 나오는 뭐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고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뭐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좀 소프트 데이터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뭐 연준이죠. 네. 연준에서 미국의 월별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걸 반영해서 GDP를 추정하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월부터 2월까지 나온 지표들을 가지고 한 분기의 GDP를 뭐 추정하는 네네. 뭐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이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네. GDP 나우를 참조를 GDP 하시면 나우. 되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연은에서 추정하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도가 기존에도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GDP 나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GDP 나우 모델이 굉장히 뭐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지만 사실 좀 과소 추정하는 경향, 그러니까 실제치보다 조금 더 낮게 네. 그렇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IB들은 이번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을 플러스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뭐 GDP 나우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미국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거고요. 글로벌 IB들도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0%대 이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다음 주에 나오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또는 굉장히 또뭐 시장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불거지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시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도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와도 뭐 또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물가는 어느 정도 괜찮다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관세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긴 관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물가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를 보면은 관세율은 점차 협상을 통해서 낮추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물가 같은 경우는 뭐 관세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 미국 소비가 안 좋아지면은 물가는 오르기 약간 어려운 구조거든요. 좀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요새는 봤을 때 연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 환율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역시 관세, 특히 미중 협상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보다는 중국 위안화 환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현재 원화는 달러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환율 수준 대비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밑에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인덱스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반면에 뭘 따라가고 있느냐? 달러당 중국 위안화 환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위안화 환율이 계속 7.3 위안에서 낮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네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뭐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의 대장주는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중국 위안화입니다. 네.
사실상 위안화가 움직이지 않으면 원화도 아무리 달러가 약해져도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위안화가 움직이려면 어떤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 더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더 격화되든지 네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미중 협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다음 주 미국 1분기 GDP도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시장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네네. 달러는 더욱더 약해질 거고요. 아무리 뭐 중국 위안화가 약하다고 해도 달러가 더 약해지면은 환율도 그에 맞춰서 좀 레벨 다운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미중 협상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제 지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10원에서 1,4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가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거든요. 네. 그런데 유로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네. 그리고 비교적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보다는 유로가 관세에 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와 연결된 건데, 이 달러 약세의 수혜를 지금 유로화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원보다는 유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610원에서 164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엔화 역시 뭐 유로랑 마찬가지로 달러 대체 네. 통화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또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최근과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엔화가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엔원 환율은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90원에서 1020원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리하게 달러가 좀 약세인데 저희 국내 원화는 더 약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 쪽, 엔 쪽은 또 강세.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엔원 환율, 유로원 환율 쪽은 워낙에 좀 오를 걸로 네네. 보시는 거고, 달러 환율은 이제 미중 협상, 미중의 관세 협상이 중요할 것이고, 미국의 이제 경제 성적표를 보는 네. 이게 과연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